안녕하세요. 저는 명인학원에서 고양이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예, 기말고사 다 봤는데 그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시험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2학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 구성인데요. 문항은 모두 객관식 총 2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학에서 8문제가 나왔는데 현대시는 교과서에서 푸른밤,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역시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또 장미와 가시 두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요. 현대소설은 이제 코끼리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는 내 마음 버현해요. 요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청춘 과부가 갈까보다 요거는 이제 역시나 6월 모의고사 기출 지문입니다. 수필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요것도 이제 6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지문이고요. 고전소설 유충열전 요거는 교과서에 있었고 홍계월전은 6월 모의고사 기출 지문입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총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제 개수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시험의 메인은 문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일단 시험 범위가 2개였습니다.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6월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비문학 지문도 추가가 됐는데요. 비문학 지문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지문,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 시험 범위였고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영역별 특징, 문학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6월 모의고사 지문과 교과서 작품이 연계되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지문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필연적으로 연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푸른밤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출제됐었던 시조, 그리고 가사, 요게 연계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었던 소설 유충열전,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홍계월전. 사실 이 두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나오지 않을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수능 형식의 출제 방향. 출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능 형식의 출제가 나왔고요. 특히 작품 간의 비교 문제, 요거는 완벽하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또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조금 방향을 이쪽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답형 문제, 그죠? 맞는 것의 개수는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주고 옳은 것만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선 사라졌습니다.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자, 문법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도 그렇고 출제된 문제도 그렇고 절반 이상이 문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면 해결하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게 물어볼 만한 것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전체적으로 많이 읽어봤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법이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문법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솔직히 좋은 점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지난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제 문법에서 조금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굉장히 좀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중간고사랑 같은 선생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중간고사 때는 완전 예전 유형, 정말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 혹은 옳은 것의 개수는 좀 요런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학기 대비로 넘어갈게요. 1학기 정말 수고 많았고 2학기는 이제 예상 범위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고전시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학기 교과서에는 고전시가가 이제 시조 하나 있거든요.
근데 2학기는 그냥 고전 문학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가시리 같은 고려가요, 또 시조도 들어가고요, 또 상춘곡, 가사. 그러니까 사실상 중학교 때까지는 다뤄보지 않았던 문학 갈래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갈래가 이제 2학기에 들어가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고전소설 흥부전, 네, 흥부전 뭐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읽어본 친구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야 되고요. 문법이 문제예요, 사실은. 네, 드디어 중세국어가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1학년 커리큘럼에서 문법 중에는 가장 어렵다는 그 파트, 중세국어가 이제 2학기에 나오게 되고요. 또 맞춤법. 맞춤법도 많이들 어려워하죠. 예, 그래서 맞춤법도 2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2학기는요, 1학기랑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문법도 이제 현대국어 문법, 또 문학도 현대문학 위주였다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것들 위주였다면 2학기에는 전혀 친숙하지 않은 뭐 고전 시가라든지 뭐 중세국어라든지 맞춤법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 좀 관건입니다. 여름방학을 그냥 허투루 그냥 밍숭맹숭하게 보내버리면 2학기에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1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목표대로 달성을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점수가 부족한 친구도 물론 있고요. 잘 본 친구도 물론 있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노래도 있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라고. 네. 앞으로 다가올 2학기는 새로운 시간이니까 또 새로운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